안녕하세요, 복사장입니다. 우선 저는 지금까지 AI를 활용한 개발에서 하네스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뭐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죠. 그런데 최근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AI 개발 쪽에서 갑자기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프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니까 루프라는 단어 자체는 뭐 저희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항상 익숙한 표현인데, 이게 왜 요즘 갑자기 부각되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하네스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게 저는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준비해 봤고, 오늘은 이걸 좀 최대한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네스가 루프를 포함하는가 아니면 루프가 하네스를 포함하는가. 저는 이미 하네스 안에 루프를 포함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구현, 테스트, 검증, 패치, 테스트, 이런 부분은 루프로 계속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하네스라는 틀 안에 루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네스가 루프를 포함할 수도 있고 루프가 하네스를 포함할 수도 있다로 결론이 납니다. 즉 둘의 상하 관계가 하나로 고정된 게 아니고 하네스 안에 루프가 들어가는 구조, 이것처럼 하네스는 전체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그 안에 작업 규칙, 도구, 권한, 메모리와 상태, 검증 기준, 그다음에 서브 에이전트의 각각의 역할, 이런 것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에이전트가 안정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실행 환경이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반복 구조가 들어갑니다. 작업을 하고 리뷰를 하고 검증을 하고 실패하면 다시 수정을 하고 통과하면 종료한다. 요런 개념이 있죠. 제가 주로 쓰는 개념이 인제 이런 루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하네스라는 개념을 넓게 보는 사람들은 보통 이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네스 안에 루프까지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는 루프 엔지니어링이 하네스의 하위 요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반대 구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프가 여러 개의 하네스를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외부에 루프가 있습니다. 이 루프가 작업을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하네스 A, 하네스 B, 하네스 C를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수집하고 다시 상태를 업데이트하고, 이게 무한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루프가 하네스 바깥에서 여러 하네스를 주기적으로 돌리는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나오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전까지 루프 개념을 빼고 본다면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은 한 번 이렇게 쭉 흘러가는 하나의 메인 에이전트가 여러 하위 에이전트를 불러서 일을 적절히 배분을 하고 지휘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여기에 루프를 포함시키면서 인제 이 부분을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보면은 '루프가 하네스보다 위에 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맞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 이미지에서 보듯이 정확히는 작은 단위에서는 하네스 안에 루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커다란 운영 단위에서는 루프가 여러 하네스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정답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구조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제 생각에는 큰 운영 단위에서도 커다란 하네스 안에 반복되는 루프를 넣고 그 안에 또다시 작은 하네스들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또다시 루프를 넣고 요렇게 설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정답도 아니고 이것도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 텐데, 일단 일반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이게 최소한으로만 작성을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죠. 파이썬과 슈퍼베이스를 사용해서 연동 컨텐츠 DB 관리 및 API를 개발하겠다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하네스는 최소한 개발 목표를 주고 그다음에 제약 조건을 겁니다. 프레임워크는 뭘 사용하고 데이터 검증은 어떻게 하고 보안 및 환경 변수는 어떻게 하고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출력은 어떻게 한다. 이게 인제 우리가 흔히 쓰는 가장 일반적인 하네스 엔지니어링이죠. 근데 여기에 루프 개념을 포함시킵니다. 제가 주로 쓰는 이제 방식인데, 보면은 전역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고 기술 스택이라든가 코드 컨벤션이라든가 보안 원칙,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루프를 돌립니다.
3명의 에이전트를 호출하고 역할을 교대하며 무한 루프를 돌아라. 완벽하게 될 때까지. 이거를 이제 하나의 큰 하네스 안에 묶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루프는 이 안에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이제 조건이 완료되면 종료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루프가 하네스를 포함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작업은 완벽한 API 코드가 나올 때까지 아래 에이전트를 순차적으로 교대하는 루프 시스템으로 동작한다. 그럼 보면은 에이전트 A 안에 A의 역할을 주고 에이전트 B의 역할을 주고 에이전트 C의 역할을 줍니다. 그러면서 요 안에 작은 하네스들을 넣어두는 겁니다. 그 하네스라는 게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너는 요것만 해. 너는 요것만 해. 넌 요것만 해. 이런 식입니다. 이게 이제 루프가 하네스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루프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가? 과거랑 뭐가 달라졌길래? 나는 과거부터 썼는데 왜 요새 루프가 뜨는가?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루프 자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개발자라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문, 자동화, 배치 작업, 크론, CI/CD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넓게 보면 루프입니다. 그런데 예전 AI 모델로 루프를 돌렸을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 가장 많이 겪었던 문제죠. 초기 AI 시대 때. 그래서 왼쪽을 보면 과거의 모델들은 주로 단순 패턴 반복이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깊게 파악하기보다도 표면적인 수정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에러가 나면 대충 한 줄 고치고 또 다른 에러가 나면 또 고치고 그러다가 점점 스파게티 코드가 되는 거죠.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과거의 문제였습니다. 루프를 돌릴 수는 있는데 루프를 돌릴수록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오른쪽을 보면 현재의 지능형, 그러니까 좀 비싼 모델, 최신 모델들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단순히 에러가 났다라고 해서 그 줄만 고치자가 아니고 왜 실패했는지 자기가 분석을 하고 구조적으로 어디가 잘못됐는지 보고 근본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려는 능력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경험을 남길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전 실행 결과에 실패한 이유, 검증 결과, 다음에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상태 파일이나 메모리로 남기면 다음 루프에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루프 엔지니어링이 강조되는 겁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 개선하고 검증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다음 작업에 반영하는 이 루프가 요즘 시대에 많이 좋아졌다. 근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모델이 좋아졌다고 해서 AI가 갑자기 혼자서 기획하고 설계하고 완성까지 다 한다는 것은 여전히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정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작업 후보로 볼 것인가? 어떤 기준이면 성공하는가? 어떤 작업은 하면 안 되는가? 몇 번 실패하면 중단할 것인가? 언제 사람에게 보고할 것인가? 그 기준 없이 루프를 돌리면 그냥 자동으로 삽질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요즘 모델의 실행력이 좋아졌다. 하지만 루프를 완주하게 하는 건 모델 혼자가 아니라 모델 성능 플러스 하네스 설계 플러스 검증 체계의 조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처럼 이제 하네스 안에 루프를 넣어서 사용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나는 기존에 루프를 썼으니까 이제는 아무 상관없지 않나?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구성은 기존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3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료 조건을 구체화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이크로 매니징을 축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비용 최적화 라우팅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말했습니다. 문제 없으면 종료해라. 잘 마무리해라. 에러 없으면 끝내라. 이런 지시가 너무 느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입장에서는 언제 끝내야 할지 애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프가 불필요하게 계속 돌거나 아니면 반대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종료 조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모든 단위 테스트를 통과해라. 그 다음에 문서 빌드를 성공해라. 오류가 없어야 한다. 또 대시보드 로딩은 2초 이내로 제한한다. 2초 이내면 무조건 완료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리포트 자동 생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구체화해야 된다. 예를 들면 대시보드 로딩 2초 이내라는 제약이 없다. 그러면 루프를 돌 때
AI는 2초 긴데 1초로 만들까? 계속 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료 조건을 구체화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루프가 가장 무서운 게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종료 조건이나 실패 조건, 재시도 횟수, 그 다음에 사람의 호출 조건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크로 매니징 축소입니다. 예전 방식은 사람이 계속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여기 수정해, 저기 바꿔, 이거 추가해, 저거 삭제해. 그러면 AI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은 목표와 제약,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리고 에이전트가 그 안에서 원인을 찾고 파악하고 구조적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제안하고 검증까지 진행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즉 사람이 손을 놓는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개입하는 위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매번 세부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준과 방향을 정확하게 설계를 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용 최적화 라우팅입니다. 루프를 계속 돌리면 비용이 생깁니다. 거기다가 요즘 최신 모델을 돌릴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루프를 돌린단 말이죠. 계속 반복 작업을 하는데 고비용으로 쓸데없이 굳이 쉬운 일을 고비용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돌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업을 나눠야 됩니다. 간단한 텍스트 요약이나 분류, 그 다음에 코드 포매팅 이런 것들은 단순한 가성비 모델을 사용하고 반대로 복잡한 설계나 리팩토링, 아키텍처 변경, 장기 계획, 최종 검증 이런 것들은 고급 모델로 쓰는 게 낫습니다. 여기서 일부러 모델명을 박아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델은 계속 바뀝니다. 하루 지나면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특정 모델명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작업을 정확히 분류하고 그 작업에 맞는 등급의 모델을 선택하고 비용은 줄이면서 품질을 유지하는 것. 이게 루프 엔지니어링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프 엔지니어링은 완전히 새로운 마법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잘 만든 하네스 안에 반복 실행, 검증, 재작업, 상태 기록을 넣으면 그 자체가 이미 루프를 포함한 하네스입니다. 그리고 그 하네스를 자동화로 주기적으로 돌리면 실질적으로 루프 엔지니어링과 거의 같은 구조가 됩니다. 다만 규모가 커지면 외부 루프가 여러 하네스를 실행하고 관리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네스는 에이전트가 일하는 규칙과 환경, 그 다음에 루프는 그 일을 반복하고 검증하고 개선하는 흐름, 오케스트레이션은 여러 에이전트와 하네스를 배치하고 지휘하는 구조. 이 세 가지는 서로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라기보다 실제 AI 시스템 안에서는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루프 엔지니어링이 하네스보다 위다. 루프는 무조건 하네스의 하위다. 이렇게 단정하면 헷갈립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작은 구조에서는 루프가 하네스 안에 들어간다. 큰 구조에서는 루프가 여러 하네스를 돌릴 수 있다.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핵심 한 줄은 이겁니다. 루프 엔지니어링은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반복하던 운영 지시를 시스템화하는 기술이다. 이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루프 엔지니어링이 헷갈리셨던 분들은 이게 하네스랑 완전히 다른 게 아니라 겹치는 개념이구나. 이 정도만 잡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국사장의 생존 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